안녕하세요. 농촌진흥청의 큰 오이 박사 이상규, 작은 오이 박사 이희주입니다. 박사님, 오이는 품종 따라 길이가 다른가요? 왜 큰 오이, 작은 오이? 둘 다 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이 연구 경력 25년 차이고, 저는 오이 연구한 지 10년 정도 돼서 저희끼리는 구분하기 쉽게 큰 오이 박사, 작은 오이 박사 이렇게 인사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오이 연구 경력이 뭐야? 35년이요? 10년 이상 정도 오이 연구를 해야 오이의 5자 정도밖에 못 꺼냅니다. 저희는 오늘 오이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영양 생리장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이는 자랄 때 영양 관리하고 환경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이의 상품성이 상당히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모양 좋은 오이 생산을 위한 영양 생리장애 맞춤 솔루션입니다. 와, 제목이 상당히 길죠. 근데 뭔가 영어도 있고 조금 요즘 말로 플렉스하네요. 그럼 첫 번째 칼슘, 즉 석회 결핍부터 봅시다. 오이가 충분히 칼슘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잎 끝부분이 황백색으로 변하다가 생장이 완전히 멈춰 주변이 말라버리는데요. 생장점 부분의 잎은 작아지면 연맥도 노랗게 변하거나 안팎으로 말리면서 바가지 모양을 엎어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됩니다. 이건 대표적인 칼슘 결핍 증상으로 계속되면 결국 뿌리의 발육이 불량해서 고사하게 되는 거죠. 칼슘 결핍은 농가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네, 칼슘 결핍은 암모니아태 질소와 칼리 비료를 너무 많이 주어 칼슘 흡수가 저하되거나 산성 토양에서 칼슘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또 흐린 날이 계속된다든지 아니면 낮에 커튼을 닫아두거나 고온다습으로 환기가 부족할 경우에 증상작용이 억제돼서 발생되기도 합니다. 칼슘 결핍은 토양부터 포장 환경까지 원인이 다양하니까 더 잘 발생하고 농가에서도 관리해야 할 부분이 많죠. 네, 칼슘 결핍 증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석회를 뿌리고 깊이 가리를 해 뿌리가 하층까지 잘 분포되도록 하고요. 질소나 칼리 비료를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또 물을 충분히 주어서 증산장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칼슘 결핍 증상이 보이면 응급조치로 염화칼슘 0.3% 수용액을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새로 나온 잎 부위에 잘 묻도록 옆면 살포해주면 됩니다. 모양 좋은 오이를 위한 영양 생리장애 맞춤 솔루션 두 번째는 칼리 결핍인데요. 칼리 결핍은 생육이 비교적 빠른 중후기에 중간부터 아래 잎 가장자리가 노랗게 변하기 시작해서 심해지면 연백사에도 노랗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러다가 잎 안쪽으로 증상이 진전돼서 결국 잎이 바깥쪽으로 말리는데요. 과실은 모양이 짧아지고 비대가 불량해집니다. 칼리 결핍도 오이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애 중에 하나거든요. 네, 칼리 결핍은 사양토 등에서 토양 중에 칼리 함량이 적을 경우, 유기물과 칼리의 사용량이 적거나 지온이 낮고 일조가 부족할 경우, 질소 비료를 많이 주거나 토양이 너무 습해서 칼리 흡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도 칼리 결핍은 농가에서 쉽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칼리 비료를 적정량 시용하고 특히 생육 중후기에 양분이 결핍되지 않게 관리해야 하는데요. 만약 결핍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웃거름으로 염화칼리를 시바르당 1회에 3.3kg 정도 시용하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을 비춰봤을 때 영양장애는 과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거든요. 반드시 토양과 시설의 환경을 두루 살피고 영양분을 적정량 사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박사님, 네.
이제 오이 생리장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자, 이번엔 제가 이런 걸 준비해 봤습니다. 우와, 오이 생리장의 넘버 A? 네, 요즘 비주얼 시대니까 시대에 맞춰서 제가 한번 역시 제가 또 한 수 배웁니다. 오이 생리장애 중 넘버 8, 넘버 1은 고가인데요. 고가는 말 그대로 구부러진 오이를 말합니다. 주로 식물체가 노화되고 병이 발생하거나 영양 상태가 나쁠 때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외에도 잎 따기를 많이 하거나 착과가 많아져 초세가 약해질 경우에 동화 기능이 떨어지면 잎으로부터 동화 양분이 열매로 이동되지 않아 고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암꽃 분화기부터 개화까지 발육 상태가 나쁠 경우에 고가가 되는 것입니다. 고가가 생기면 상품성이 전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잎의 동화 기능을 높이고 식물체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게 웃거름을 줘서 양분이 부족되지 않도록 하고 토양의 과습과 건조를 피해야 합니다. 일사량이 약한 겨울철 재배에서 한 줄 재배를 하고 제식 주스를 적게 해서 잎과 과실에 충분한 햇볕이 쪼이게 해야 합니다. 또 전체 수확량은 큰 차이가 없으니까 고가 정도가 심한 과실은 어린 상태에서 일찍 제거해 주는 게 좋겠죠. 과실 끝부분이 곤봉처럼 부풀어지고 중간 부위는 가늘어진 오이. 이것이 바로 오이 생리장의 두 번째 곤봉과입니다. 아, 맞구나. 곤봉과는 벌과 같은 방화 곤충에 의해 과실 끝부분에만 수정이 돼 양분이 축적될 경우 발생하는데요. 억제 재배나 겨울 재배할 때 칼리 결핍으로 영양 상태가 나빠지거나 초세가 약해지고 동화 양분이 심하게 부족할 때 생깁니다. 그러면 곤봉과는 역시 발생하게 되면 상품성이 완전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잎의 동화 기능을 높이고 과실의 동화 양분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양분과 수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하우스 입구나 측면에 망사를 쳐서 벌 등 방화곤충이 날아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구나. 또 잎따기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아랫잎에도 충분한 햇볕이 들게 해서 잎과 식물체의 노화를 방지해야 합니다. 과일 꼭지에 가까운 어깨 부분이 가늘어져서 자라목 같은 형태, 이 상태는 오이 생리장의 세 번째 어깨 빠진과인데요. 어깨 빠진과는 흑침개보다는 백침개 오이에서 그리고 저온 조건에서 발생하기가 쉽고 초세가 약하고 영양 상태가 나빠질 때 많이 발생합니다. 주로 원줄기보다 곁줄기 아랫마디에서 많이 발생하며 꽂는 바르기에 석회가 부족하거나 산성 토양, 질소가 많은 토양, 칼리가 많은 토양에서도 잘 생깁니다. 아, 그러면 어깨 빠짐과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어깨 빠짐과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온도와 습도, 양분과 수분 관리를 철저히 하고 뿌리로부터 석회 흡수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낮에는 환기를 해주고 온도를 내려주며 밤에는 지온을 다소 높게 관리합니다. 또 백침개 오이는 저온기 재배를 피하고 특히 야간 온도를 너무 낮게 관리하지 않습니다. 오이 생리장의 네 번째는 기형과입니다. 기형과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모양이 아주 다양한데요. 아이고, 뭔가 한숨소리가 참 들리는 것 같네요. 발생 원인은 꽃, 즉 기형화 때문입니다. 기형화는 암꽃, 숫꽃 모두에 나타나는데요. 꽂는 분화와 발육 시기의 장애로 칼리, 석회를 너무 많이 주거나 건조 등으로 붕소 흡수가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질소 과다, 고온 건조도 기형과 발생을 촉진시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대책은 뭐가 있나요? 네, 꽃눈이 분화할 때 극단적 저온이나 단일 조건, 영양 과다 등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요.
육묘할 때 좋은 상토를 사용해서 뿌리 뻗음을 좋게 해주고 육묘와 재배 시기에 석회가 부족하지 않게 해줘야 합니다. 이 박사님, 벌써 6가지나 알아봤는데요. 아, 벌써 그렇게 됐어요? 앞에 언급했던 영양생리장애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생리장애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나 때는 구례 농가에 한 농가가 고가가 발생이 됐는데요. 그 밑부분에, 구부러진 밑부분에 추를 달아놔가지고 핀 농가가 있습니다. 아, 라떼는 구례 그 농가 말씀이세요? 아, 저는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 농가들의 그 노력이 너무 가슴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생리장애를 우리가 100% 막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하지만 이렇게 원인을 알고 미리 대비하면 모양 좋은 오이 충분히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네, 동감입니다. 그럼 모양 좋은 오이를 위한 생리장애 맞춤 솔루션 5번째, 잘록가 보시죠. 잘록가는 과실의 중앙 부위가 줄로 졸라맨 것처럼 잘록하고 세로로 잘라보면 오목한 부분이 비거나 갈색으로 변해 있기도 하는데요. 발생 원인이 뭘까요? 원인은 초세가 약하고 고온 건조가 계속될 때, 웃자란 상태에서 고온 다습이 계속되고 질소 비료가 많거나 부족할 때, 그리고 칼리와 석회 부족의 조건에서 붕소 흡수가 방해될 때 생기기도 합니다. 잘록가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퇴비를 많이 주고 붕소 비료를 시바르당 1에서 2kg 정도 시용해서 균형 있는 거름주기를 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엔 생리장애 해결 방법 6번째, 양성화입니다. 양성화는 암꽃의 아랫마디 부분에 오이 모양이 아닌 원통의 탁구공 같은 모양이 생기는 건데요. 꽃눈분화 당시에 온도교차가 심하거나 일장의 변화가 심할 경우에 암꽃이 숫꽃이 되고 숫꽃이 암꽃으로 변해 생기는 현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박사님, 근본 원인이 뭘까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고온장애에 의한 생리장애로 환기가 불량한 터널 재배 등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꽃눈 분화할 때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시설 재배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겠죠. 생리장애 해결 방법 7번째는 오이의 끝부분이 가늘어지는 과실인데요. 과실이 맺힌 후 광합성 산물이 부족해지면 중앙부보다 끝부분의 자람이 나빠져서 발생합니다. 겨울철 하우스 재배에서 밀폐할 경우 초세 저하와 함께 2월에서 4월에 많이 생기고 80g 이하의 어린 과실을 수확할 때 과실이 충실해지지 않아 발생하며 일조, 비료, 토양 수분 부족 등에 의한 초세 약화도 발생을 촉진합니다. 끝이 가늠과 예방법은요? 끝이 가늠과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는 토양 조성과 관리에 힘써 초세를 유지시키고 잎의 동화 기능을 높이며 양수분 관리를 잘 해주어 식물체의 노화를 방지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그 전에 고생한 제작진에게 잠깐 이 맛있는 오이를 드리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이상규 박사님이 싱싱한 걸로만 골라오셨어요. 자,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어떠신가요? 너무 좋아요. 아우. 괜찮아요. 겉은 멀쩡하지만 속이 엄청 쓴 오이도 생리장애 중에 하나인데요. 쓴 오이는 질소 과다나 토양이 건조해 수분이 부족할 경우 일조나 비료 부족, 고온 또는 저온 건조한 기후, 그리고 생육 후기 초세가 나쁠 때 알칼로이드 화합물이 생겨 쓴맛이 납니다. 그러면 이런 쓴 오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먼저 잎의 동화 기능을 떨어지지 않도록 뿌리 활력이 생기게
영양과 생식생장의 균형을 맞춰주며 초새가 약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와, 이렇게 대표적인 오이 영양 생리장의 10가지를 알아봤네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오이는 예민한 과실이라서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영양 생리장애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이 영양 생리장에는 물론 재배 기술까지 오이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은 자료를 농사로에서 누구나 보실 수 있게 올려뒀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농사로를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저희 영상도 보시고 관련 자료도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영상이 끝난 후 별점 5개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별이 5개.